ES 2016부터 그 이후 얘기를 간략한 소개만 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1시간이 안 걸리게 해서 좀 빠르게 끝내 2016, 2017, 2018까지 소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노트에는 제가 설명을 다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아서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신 분은 2016에 대한 거는 여기다 써놨어요. 블로그인데요. 이게 2017년 초반에 쓴 거라 2017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긴 합니다. 이걸 좀 나중에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로그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6에 추가된 내용 딱 2개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간단해요. 좋은 내용입니다. include, 배열에서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인덱스 오브로 판단하는 거 말고 true, false로 판단할 수 있게. 기존의 인덱스 오브의 경우의 문제점은 2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덱스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얘가 0보다 같거나 큰지를 가지고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없으면. 근데 문제는 not a number 같은 경우는 체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not a number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나요? 판단을 못했어요. 이제 include라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다 돌려볼게요. 그냥 한 번에. 자, include니까 true, false로 판단할 거예요. 다 보면 2 포함하고 true, 4 없으니까 false, not a number 있죠? true, 마이너스 0도 그냥 true가 나왔네. 플러스 0에 대해서 마이너스 0을 체크했는데 또 true가 나왔어. 0에 대한 거는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네요. 0에 대한 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브젝트 is 같은 걸로 파악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네요. 자, include로 문자열 A를 했더니 true고, 이거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어디서부터 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라. 1번째 인덱스부터 찾아라. 라고 했더니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C를 찾으면 true가 나오겠죠. 됐죠? 왜 해지가 아니라 include일까? 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문자열에도 include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의 통일성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해지라는 메소드가 어디서 나왔냐면 맵이랑 셋에서 나왔거든요. 얘네랑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배열이랑 문자열이 오히려 기존부터 있던 애들이고 새로 추가된 애들이랑 또 약간 구분 지을 필요성이 있어서 해제 대신에 include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exponential operator 제가 아까 전에 몇 번 썼는데 원래는 이거거든요. math.pow로 10의 2승 하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됐죠? 이게 10의 2승입니다. 이거는 2의 3승 똑같죠? true. 그런 거 하면 이제 이런 것도 돼요.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 a 플러스는 4 하면은 a에 4를 더한 값을 a에 담아라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a의 별별 4 하면은 3의 4승한 값을 a에 담아라. 3의 4승은 81인가? 네. 자, 10의 마이너스 1승 0.1. 얘는 2.5의 2승 6.25인가? 3의 2.5승 뭐 여기부터 모르겠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돌려볼게요. 자, 15.588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순서 한번 봅시다. 2의 3승의 2승 그리고 2의 3의 2승을 다시 한 거, 2의 3승이 다시 2승 한 거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요거를 순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안 같네. 이걸로 해볼까? 요거랑 같네. 뒤에부터 따진다 이렇게 그냥 쓰면은 순서가 뒤에 걸 먼저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3의 2승 한 거 9, 2의 9승을 한 거네. 요거는 2의 3승 8의 2승 한 거, 그래서 64고. 그러니까요. 이 별별은 뭐냐면 다른 언어들에서 되게 많이 기존부터 쓰여왔던 그런 방식이라 그거는 차용한 거예요. ES 2016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 ES 2015를 초반에 설명드릴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매년 이럴 수 없으니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들 검토해서 이거 당장 적용할 만하다라는 것들부터 하나씩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2016이 요 꼴랑 2개 추가된 게 다였어요. 2017년에는 좀 더 많아요. 5개가 생겼는데 계속 봅시다. 오브젝트 밸류즈, 오브젝트 엔트리즈, 얘가 2017에 들어온 거네요. 뭔지 아시죠? 우리 봤었죠. 그냥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들의 기존의 오브젝트 키즈라는 게 있었잖아요. 키값들 가지고 배열로 반환해 주는 거. 그거랑 똑같이 매칭되게 밸류즈, 밸류들만의 배열.
엔트리즈. 키랑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배열. 아시겠죠? 뭐랑 같아요? 맵셋에서도 봤었잖아. 여기서 A.엔트리즈, A.키즈, 밸류즈 되잖아요. 요거랑 매칭시킨 거예요, 그냥. 근데 예전에 오브젝트 키즈의 경우는 왜 이터레이터가 안 나오느냐라고 그거에 대한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그 배열로 나왔었죠. 객체는. 얘 배열이에요. 오브젝트 키즈는. 그거랑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새로 나온 애들이지만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터레이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객체 같은 경우 프로퍼티 열거 순서가 여기에 추가된 내용에 그대로 따르지 않잖아요. 열거할 때. 그쵸? 숫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문자열 나오고 그다음에 심볼 나오고 이런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그 순서에 의하면 이터레이트라고 하는 그 맨 앞에부터 하나씩 뽑아서 쓴다라는 의미랑 좀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로 하지 않고 그냥 배열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서 스트링 패딩 볼게요. 스트링 패딩은 그냥 앞쪽에다가 빈 공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돌려볼게요. 패드 스타트 10이라고 하면 빈 문자열로 된 10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뒤에다가 ABC를 넣는 거예요.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체 빈 문자열 10개를 확보해 놨는데 그거를 앞에부터 채우고 ABC를 넣겠다. 전체 공간 중에서. 패드 엔드는 빈 문자열 10개 안에서 뒤에 공간에 빈 패딩을 넣어 놓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패드 스타트를 10개로 공간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여기는 이제 뒤에 인자가 없었으니까 그건 빈 문자열인데 1, 2라는 걸 가지고 채워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 1, 2, 1, 2, 1 ABC 이렇게 나오죠. 패드 엔드는 반대일 테고 패드 스타트를 5개로 했는데 채울 내용이 요거야.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까지만 채워질 테고 거기에 뒤에서부터 ABC를 채우겠지. 1, 2, ABC 나올 거야. 여기는 3개를 가지고 만드는데 1, 2, 1이었다가 거기에 다시 ABC, D, E를 넣으래. ABC만 나오겠지. 뒤에 더 있구나. 패딩은 패딩이고 그거보다 넘치면은 그 넘친 것까지는 그냥 다 허용이 되네요. 그런 거고요. 패드 엔드 아까 봤었으니까 유추해보면서 갑시다. 자, 10개의 공간인데 ABC하고 빈 문자열 7개. 얘는 일단 1, 2, 1, 2, 1, 2, 1, 2, 1, 2 한 상태에서 ABC를 앞에 채우는 거.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5개를 1, 2, 3, 4, 5까지만 채워놓고 패드 엔드니까 앞에서부터 ABC 넣고 얘는 1, 2, 1까지 넣었는데 다시 요거에 ABC, D, E로 덮어 쓰는 거죠. 틀렸다. 여기도 틀렸네?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게 패딩이 먼저 채워놓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남는 공간부터 이렇게 하나 봐요. 자, 그럼 여기는 ABC가 있고 그 상태에서 7칸이 필요하니까 뒤에부터 1, 2, 1, 2, 1, 2,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도 ABC 먼저 채워놓고 나서 남는 공간을 1, 2로 채우겠다. 얘는 ABCD 있는데 3개를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남는 공간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나 봐요. 혹시 돌려봐야 안 해요. 저도 이해를 했는데 다시 볼 때마다 또 새로워서. 자, 게돈 프로퍼티 디스크립터즈 아까 봤었죠? 게돈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키 값을 지정해서 걔에 대한 밸류, 라이터블, 컨피규러블, 애니머러블 그 정보를 가져오는 그거를 객체 전체로 확장시킨 메소드입니다. 굉장히 좋은 녀석일 테고 언제 쓰냐면 아까 소개해드렸죠? 오브젝트 어사인을 대용하는 거. 오브젝트 어사인이 뭘 무시했었냐면 이니머러블 하지 않은 애들 무시했었잖아요. 또 게터 세터 같은 경우 제대로 복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안 돌려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봤었으니까. 그 다음에 테일링 콤마가 ES5에서는 배열이랑 객체까지는 됐었어요. 1, 2, 3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면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도 돼요. 원래 됐어요. ES5부터. 콤마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거든요. 찍는 건 무슨 목적이지? 나중에 개발하다가 값을 추가하려고 할 때 그 편하게 하려고 콤마를 찍는 그런 게 있어요. 객체도 맨 마지막 프로퍼티에 콤마 찍어도 돼요. 원래 됐어요. 익스플로러에서 네. 익스플로러는 문제되죠. ES5도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모던 브라우저를 늘 말씀을 드리는 익스플로러는 그건 브라우저가 아니야. 짜가리야, 짜가리.
여기 된단 말이죠. 기존에 이 테일링 콤마를 쓰는 게 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었죠. 뭐 이걸 쓰는 게 좋다, 쓰지 말자 반반 나뉘긴 하는데 뜨자라는 입장은 그런 거예요. 콤마를 무조건 찍어버릇하면 수정할 내용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렇게 한 줄로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크진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 깃헙 같은 데서 히스토리 찍어가지고 diff를 뜨면 요거였다가 새로 추가된 거는 여기 늘어났어. 그러면 요게 콤마가 없었다가 요거랑 비교를 하면 요것도 바뀐 걸로 인식이 되죠. 콤마가 찍혔으니까. 그죠? 근데 처음부터 콤마 찍어놓고 있으면 새로 추가된 것만 바뀌었다라고 표시가 되겠죠. 확인이 훨씬 깔끔해지는 겁니다. 그런 용도랑 쓰기 편한 거. 내가 고쳐야 할 때, 새로운 프로퍼티 추가할 때 윗줄 콤마 찍고 와서 하는 것에 대한 그 니즈가 확실히 개발하기 용이해지는 게 있고, 이게 습관이 들면 그 다음에 뭐 맨 밑에 걸 잘라서 위에다 붙인다고 해도 그쵸, 객체 얘를 잘라서 맨 위로 올리고 싶어. 이럴 때 콤마 또 확인하고 찍어줘야 하잖아. 근데 무조건 다 찍혀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갖다 붙이든 상관없잖아. 개발의 용이함이 확실히 생기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17에서는 뭐가 된 거냐면, 이건 원래부터 됐던 거고 객체랑 배열은 요것도 되게 된 거예요. 함수의 매개 변수까지, 그리고 요런 데서까지, 함수 호출할 때까지. 넘어갑시다. 장점은 그냥 버전 관리 시 버전 내역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새로운 매개 변수 추가할 때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그게 답니다. 네, 짱짱맨인 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소개드린 적 있어요. async await. 함수를 선언할 때 앞에 async라는 거 쓰면 그 안에서는 await라는 걸 이용해서 비동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거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응답 값을 리퀘스트에 넣어. 이거 제네레이터 소개해드리고 프라미스 볼 때도 이 얘기 잠깐 했었죠. 네, 그거 예지입니다. 제이슨으로 바꾸는 것조차도 비동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기다렸다가 리턴을 합니다. 텍스트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텍스트가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볼까요? fetch JSON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돌리면 API를 찔러서 fetch를 돌려서 URL로 get을 가져오고, 가져온 게 성공하면 JSON을 또 JSON으로 바꾸고, 바꾼 거가 성공하면 그제서야 파라미스를 타서 로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나오죠? 왜 여기서는 프라미스를 썼나요? 여기는 async 함수로 선언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런 건 될까? 밖에 하나를 더 감싸서 얘네를 다 이걸로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들면, 이렇게 하고 나면 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await is only valid in async function. 여기가 여기지. 됐네. 이러면 프라미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지? 이렇게도 되고, 그냥 펑션도 되고, 즉시 실행 함수, 에러 함수도 async 앞에만 써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안쪽에서는 await를 쓸 수 있다. 이 경우는 사실 이것도 필요 없죠? fetch URL이라는 거 필요 없지?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걸로 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리턴이 아니라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냥 한 줄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트라이 캐치를 왜 넣었냐면 이 트라이 캐치 구문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덴테오고 이런 거보다. 왜냐면 이게 지금 블록 스코프가 열리긴 하는데 함수 스코프가 열리는 게 아니니까. 프라미스의 경우는 새로운 함수 스코프로 넘기잖아요. 덴테오는 게. 이제 얘는 같은 함수 스코프 안에서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원할 때마다 계속 쓸 수 있고, 그냥 요 부분만 해서 에러 나면 그거에 대한 에러 핸들링은 바로 밑에서 할 수 있죠. 이어서. 그러면은 장점이 있겠고. 그렇습니다. 2017 끝! 2017은 이제 5개가 추가됐는데, 트레일링 콤마는 사실 볼 것도 없고, 오브젝트 밸류즈 엔트리즈 왠지 이게 2017부터 됐는지조차 모르겠어. 저는 그냥 예전부터 써왔어. 브라우저에서는 됐기 때문에, 미리 제공을 했기 때문에. 스트링 패딩 쓸 일이 잘 없고, 2017에서 기억할 거는 async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이죠. 2016, 2017 다 별거 없죠.